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하나 사려고 찾아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덥고 습한 여름에 꼭 필요한 제습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습기의 용량 표기 기만이 과거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2025년에는 유독 더 많이 보입니다. 대용량인 줄 알고 샀는데 그렇지 않거나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아닌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용량 표기 장난에 속지 않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용량 표기입니다. 제습기 용량은 1일 제습 용량을 기준으로 12리터, 14리터, 20리터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산업표준 KSC 9317에 의하면 제습기 능력 시험평가 기준은 실내온도 27도, 습도 60%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기업들은 제습기 용량을 표기할 때 이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인증이라서 법정 의무가 있는 KC 인증과 다르게 품질과 관련된 인증인 KS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표기하는 제습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온도는 30도, 습도는 80%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법 많습니다. 간혹 온도 기준을 31도에서 32도까지 높이거나 습도 기준을 90%까지 높이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제습기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제습기를 구매할 때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가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제습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제습 용량이거든요. 필요한 제습기를 검색하다 보면 가격이 눈에 띄게 낮은 제품이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30도 80%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한 제품입니다. 30도 80%에서의 제습 용량이 100이라면 27도 60%에서의 제습 용량은 60 정도가 되니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리터 제습기라고 적혀 있어서 샀는데 한국산업표준 기준으로는 11리터 제습기인 거죠. 물론 이렇게 구매한 제습기가 다른 11리터 제습기와 가격이 비슷하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대체로 더 비쌉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필요했던 용량이 있을 텐데 그 용량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 2025년에는 제습기 가격이 대체로 많이 올라서 11리터 모델의 가격 하한선이 10만원 후반대라는 것을 배경지식에 깔고 용량 표기에 장난을 친 실제 판매 예시를 봅니다. A사가 20리터라고 표기한 제품, 한국산업표준으로 12리터인 제품을 24만 9천원에 팔고 있고 B사 역시 한국산업표준 12리터인 제품을 20리터라고 표기해서 22만 9천원에, C사도 같은 조건의 제품을 24만 9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12리터 제품을 판다는 가정을 하면 가격이 하한선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이상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급한 예시들은 20리터 제습기라고 팔고 있는 제품들이고 한국산업표준 기준 20리터인 모델들은 30만원대에서 4, 5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시를 두 개만 더 보면 D사는 산업표준 6.5리터인 제품을 자체 기준 11리터로 17만 9천원에 팔고 있고 E사는 한국산업표준 8리터인 제품을 자체 기준 13리터로 19만 8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국산업표준 기준 12리터에서 13리터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습 용량이 작은 만큼 제품의 크기도 작으니까 미니 사이즈인데 작지만 제습 용량이 제법 괜찮은 것처럼 어필하는 것도 거슬립니다. 영상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야 해서 특정 업체를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본 분들은 27도 60%만 기억하면 제습기 용량 표기 장난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이 법정 의무는 아니니까 다른 기준으로 제습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면 도의적으로는 째려보겠지만 제재 수단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잘 골라야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도 80%를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한 제품이 27도 60%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한 제품과 비교하면서 어필하는 것은 선을 세게 넘은 겁니다. 실례를 보면 A사 20리터 제습기는 30도 80% 기준으로 제습 용량 표기를 하고 있는데 27도 60% 기준으로 20리터 제습 용량을 가진 제습기의 일반적인 크기와 비교하면서 작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A사의 20리터 제습기는 27도 60% 기준으로는 12리터 정도 되는 제습기로 다른 제조사들의 11리터 제습기와 크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즉 동일 기준으로 제습 용량을 계산했을 때 11리터 제습기를 20리터 제습기와 비교하면서 마치 동일 용량 대비 크기가 작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기 이외에도 전기요금, 소음 등 용량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요소들을 기준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서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 시장에서 제습기 구매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습 용량 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 이어서 할 이야기는 합리적인 제습기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습 용량은 얼마일까입니다. 제습 용량은 사용하는 장소의 넓이와 습한 정도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데, 습한 정도는 편차가 커서 넓이로 기준을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는 1평당 0.76리터, 주택은 1평당 1.02리터로 계산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평 아파트라고 하면 15.2리터가 나오니까 15리터 제품을 사면 무난한 거죠. 이때 제습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비교적 좁은 특정 공간으로 제한되거나 빨래 건조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10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지하 공간이나 습도가 많아서 24시간 내내 돌려도 꿉꿉한 곳이라면 20리터 이상의 대용량이 필요로 하죠. 이를 제습 용량과 더불어서 제습기 용량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물통 용량입니다. 제습기를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물통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 1일 제습 용량이 대용량은 아닌 14리터인 제습기를 돌려보면 약 5리터의 물통이 굉장히 빠르게 가득 찹니다. 그래서 1일 제습 용량 10에서 12리터 정도는 최소한 3리터 이상의 물통, 13에서 18리터 제습기는 최소 4리터 이상의 물통, 20리터 이상의 제습기는 적어도 5리터 이상의 물통이 필요합니다. 제습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사용하지만 없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물통이 다 차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물통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만 사용하더라도 물통을 비워주는 게 꽤나 귀찮거든요. 클수록 좋은 거죠. 제습기를 사용하는 환경이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바로 빼내는 연속 배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제습기가 연속 배수가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연속 배수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배수를 위한 연결 호스가 기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매품이라면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하는 조건은 소음인데, 소음이 작은 제품을 사라는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습기를 선택할 때 소음을 줄였다거나 소음이 없다 등의 광고를 보고 혹해서 돈을 더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각시 제습기는 물리적으로 모터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라서 획기적으로 소음이 작은 제품은 없습니다. 저소음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낮은 소음 측정 수치가 거짓말은 아닌데, 제습기가 가장 약하게 돌아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품명에 포함되는 제습 용량만큼 일을 하려면 가장 강하게 틀어야 하는데, 이때는 모든 제습기가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물론 좋은 모터를 사용하고 내부 설계를 정말 치밀하게 해서 조금 더 조용한 제습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선택을 위해 차등을 둘 만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제습기는 부가 기능이 붙고 브랜드의 이름이 붙으면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제습기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제습 능력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1일 제습 용량과 물통 용량을 고려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AS에 대한 걱정으로 상대적으로 더 비싼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 밖에 제습기를 살 때 이동 편의를 위한 바퀴가 달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 용량 이상의 제습기는 대부분 바퀴가 달려있지만 간혹 없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습기는 많이 무거워서 바퀴가 없으면 이동할 때 많이 불편합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제습기가 필요한가입니다. 에어컨을 조작해보면 제습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습 모드가 있으니까 제습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컨의 제습 모드와 제습기의 제습은 동작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부터 제습기의 원리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는 에어컨 실내기, 빨간 박스는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냉매 흐름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서 동작합니다. 첫 단계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이 되는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압축기를 우리는 영어로 컴프레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축기에서 나온 냉매가 응축기로 가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나 액체가 됩니다. 이때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유입된 공기가 뜨거워져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액체가 된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 냉매는 증발기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납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빼앗아서 냉매는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겨 실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고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순환 반복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에어컨의 원리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제습기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냉매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순환하는 과정은 에어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유입된 공기가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빠져나가는 게 다릅니다.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잠깐 다시 보면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각각 공기를 유입했다가 내보내는 공기의 흐름인데, 제습기는 증발기를 거치면서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축기로 갑니다. 그래서 응축기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니까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습기로 돌아온 습한 공기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냉매의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 수증기는 물로 변해서 물통에 담깁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속에 존재하는 수증기 양이 감소하게 되고, 증발기를 거친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줄어든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제습이 되는 거죠. 제습기와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설명했는데 핵심적인 차이는 동작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습기는 습도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니까 습도를 기준으로 동작하고, 에어컨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품이니까 제습 기능의 동작 기준도 온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제습 모드로는 원하는 습도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고,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쭉 유지되니까 제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춥거든요. 이런 동작 기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더라도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습도까지 습도를 낮춰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능력은 에어컨보다 제습기가 한 수 위죠. 다만 최근에 나온 에어컨 중에서는 제습 모드가 습도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제품도 있어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제습기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습기의 원리와 필요한 이유까지 살펴봤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온도 상승입니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제습기를 기준으로 제습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5리터 이상의 제습기의 소비 전력이 250에서 350W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최대 출력 350W로 매일 4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가장 비싼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봅니다. 여름에 에어컨까지 사용하면 2,000 누진기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 7, 8월 한정 500kW씩 넘었을 때 기준 가격인 307.3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량이 350W 곱하기 4시간 곱하기 30일을 하면 42kWh가 나오고 여기에 307.3원을 곱하면 약 12,906원이 나옵니다. 순수 전력량 요금 12,906원에 기후환경요금 378원과 연료비 조정요금 21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이 13,494원이 나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449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499원을 더하면 청구 금액은 약 15,342원입니다. 모든 요소를 최대치로 잡아서 계산한 결과가 월 15,000원이 조금 넘으니까 제습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적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전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높은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만 전기를 덜 쓴다고 알려진 인버터 제습기가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인버터가 필요할까라는 입장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작동을 조절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장점인 제품인데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면 의외로 소비 전력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제습기는 에어컨처럼 주구장창 켜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습도에 도달하면 꺼지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인버터 제습기의 컴프레셔가 아주 약하게 돌아서 소비 전력을 거의 소비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냥 제습기를 꺼두면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있기는 하니까 구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면 인버터 제습기 구매를 말리지 않습니다. 다음 걱정거리인 주변온도 상승은 제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외출해서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거나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변 온도를 상승시키는 제습기를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고 제습기는 설정가까지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니까 최고로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 제습기를 설명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습기는 계속 켜두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습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에어컨을 켜둔 상태라면 하온 상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제습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해외 직구입니다. 평소에 해외 직구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직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종종 소개하지만 제습기는 해외 직구를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주파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제습기는 220V 60Hz인데 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제품은
220V 50Hz입니다. 제습기는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Hz로 설계한 중국 제품을 60Hz 한국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모터가 설계한 속도보다 20%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수년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명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 직구를 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영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용량 표기 문제가 해외 직구 제품에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하는 대부분의 제품들도 30도, 80%를 기준으로 용량을 잡기 때문에 언뜻 보면 용량 대비해서 싸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례로 직구로 꽤나 팔린 미지아 13L 제습기는 한국 산업 표준으로 제습 용량을 계산하면 7L 제습기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13에서 14만원 정도 하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가격에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제습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용량 표기 장난으로부터 속지 않는 방법, 과학적 원리와 에어컨과의 차이점 등 제습기에 대한 모든 것을 2025년 버전으로 정리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제습기 가격도 꽤나 올라갔지만 돈을 들였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 충분히 큰 가전제품입니다. 구매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습기는 일반적인 제습은 물론이고 빨래를 보송보송하게 말리거나 샤워 후 물기를 빠르게 말리기 위한 목적 등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습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를 콕 집어서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쇼핑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살만한 제품들을 몇 개 걸어뒀습니다. 추천하는 제품들은 이 영상에서 말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 가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제품의 종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